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역시 바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히 상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10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장 초반과 시장 흐름이 다르지 않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841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 초반보다 오름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3포인트 오른 18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2.3%나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8% 오른 102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한 1위부터 8위권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장에서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강했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현대차가 1%, 현대모비스도 1% 나란히 오르고요. 어제 좀 약했던 기아차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보다는 다소 약한 움직임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남짓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은행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신한지주가 1% 상승을 보이고 있고 KB금융도 1% 오르면서 36,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장 강하네요. 1.6%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이 0.9% 조정이 나오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살펴볼까요?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일 같은 종목들 1% 이상 2%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IT 대형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LG전자가 2%, LG가 3% 급등 흐름을 보여줍니다. LG 디스플레이도 3% 가까이 오르면서 26,000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KT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524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 시초가 부근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15% 강세 보이면서 35,000원 선 회복이 됐고요. 다음도 2.4%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식약청의 허가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 나왔었고 장 초반에 급등했던 메디포스가 현재는 2%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19만 5,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 어제 4% 빠졌다가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3천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대선 테마주들을 일제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ENM이 2.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6% 급등했던 포스코 ICT는 쉬어가면서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SK 브로드밴드가 1% 오르는 반면에 3S는 2.5%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젠백스, OCI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 있고 덕산 하이메탈 GS 홈쇼핑 같은 종목들은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성우 하이텍이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요. SK 컴즈가 1.3%, 1% 남짓 상승하면서 15,1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예, 시장 흐름 짚어드렸고요. 전문가들은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코스피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네, 지금 시장 자체는 1.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됐었기 때문인데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 계약수를 늘려가면서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그렇게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매도를 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여준다라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선물 조정을 한다라면은 등락폭이 상당히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힘이 강한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락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더 강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의미도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종목들의 흐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2%대 하락을 보여주었지만은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올 때는 1.3%대 지금 그 반등폭이 굉장히 좀 약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후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라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또 악재로서 좀 쉽게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특정 업종이 시장을 이끌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루 오르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좀 반등을 조금 더 반등을 좀 강화시킨다라면은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러니까 정유업종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화학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IT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체크 포인트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난다라면은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 국면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수 전환을 한다라면 긍정적이겠지만 매도폭을 확대시킨다라면 일단 부정적으로 시장의 관점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 왔듯이 오전 시장보다는 오후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뭐 아니면 홀딩을 할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권성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보다는 조금 뭐 상승폭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최근에 와서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코스닥을 좀 강하게 이끌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강력한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515포인트를 계속해서 현재 515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뭐 작년 7월달 수준이 될 수 있겠죠. 작년 8월달이네요. 작년 8월달 수준이 될 수 있는 545포인트 선까지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어떤 그 정치 테마에 대한 어떤 그 특별 전담반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최근에 어떤 테마 열풍을 좀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코스닥 내에서 시총 대형 종목들보다는 조금 테마주들에 의한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뭐 테마 열풍과 좀 안 불리면서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 있네요. 개인들이 7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1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그와 반대로 65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조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수급 논리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 테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지만 제약업종 바이오 테마라 보는 게 맞겠죠. 제약업종은 현재 3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 기기 쪽으로 1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도 소폭 그 매수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한번 그 매수 쪽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특히나 IT 부품주입니다.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각 13억씩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테마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인터넷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의료정밀기기 쪽으로 현재 화면을 보시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SNS 소셜 네트워크 관련주죠. 그래서 뒤늦게 조금 부각이 되면서 금일 좀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가베아도 있고 KINX도 있는데 SNS가 어저께 조금 그 급락을 맞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서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몽준 테마주라는 부분은 잘 아실 건데 오늘 정몽준 테마주가 조금 부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료정밀 기기도 본다면 나노엔텍, 시우메디칼, 솔고바이오,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바이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와 조금 연동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지금 이제 CJENM이 2.38% 그리고 다음이 2.3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CJENM 같은 경우 이전에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었지만 광고 단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가 인상이 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영업이익이 즉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매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서 최근에 반등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일단은 어떤 그 광고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연동된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2분기 때 한 영업이익이 475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꺾이면서 285억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부터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다음 같은 경우에 모바일의 어떤 컨텐츠를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바닥에서 어떤 바닥 탈출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 SK 브로드밴드가 1.3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코스피 쪽에서 SK텔레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과 좀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화하이텍이 1.8%, 태용이 1.2% 정도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이 시각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은 호재와 악재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밀고 당기는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네 분의 전문가께서는 구체적인 종목이나 업종을 언급하셨는데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제약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관심 갖자 의견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 매수하는 게 좋겠다 전략 짜주셨고요. HK스타 친은경 실장께서는 자는 시장 속 깨어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다소 추상적이지만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IT 부품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강원랜드, 네오이즈 게임즈, 삼성카드, 삼양홀딩스 이렇게 4종목이 있으십니다. 현금이 30%에서 40%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요. 골프존을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매수한 가격대가 51,500원이었는데요. 14% 수익을 내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파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채용데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2가지 급등 종목이 있으셨는데 매도한 이후로 오늘 추가적으로 종목을 사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부강약품입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에 맞는데요. 17,650원에 50%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SFA가 17%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아가 오늘장 3%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4% 정도가 됐는데요. 추가로 매수하실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박성일 전문가는 오성 LST를 12,100원에 20%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의견 주셨었고요. 자,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 보겠습니다. 3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유비케어가 오늘장에서도 9%나 급등을 하더라고요. 어제 종가 수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은 30%가 넘어가게 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늘장 2% 이상 강합니다. 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볼까요? 삼성전자가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종목도 매수하지 않은 현금 100%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이스 5 살펴봅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 오늘장 흐름 좋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익이 30% 이상 난 종목이고요. 박성일 전문가의 SFA가 여전히 17%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은경 실장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셈 임플란트가 3위에 올라 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그 밖에 정영훈 전문가, 삼성카드와 삼양홀딩스가 나란히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72% 수익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신은경 실장이 5.8%, 박성일 전문가가 2%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봤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호재와 악재가 밀고 당기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우선 현재 시장이 지금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호재와 악재가 상당히 뒤섞여 있는 좀 시장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경기 호조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그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뉴스로 또한 그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상당히 좀 호재와 악재가 상당히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밀고 당기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00에서 1,900포인트 딱 이제 100포인트를 사이를 두고서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만약에 취향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라면 1,800 초반에서 매수를 하고 1,900 정도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번 주에 이제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옵션 만기의 영향보다는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이런 1,800과 1,900포인트, 1,900선 이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번 주에는 1,800 초반에선 매수, 1,900에선 매도 이런 간단한 투자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골프존 14%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셨고요. 그 밖에 4종목 있으신데요. AS 해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삼성카드,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이 좀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 실현을 했습니다. 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라면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좀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투자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누구나 다 좋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수혜주로서의 기대감과 함께 신사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난다면 재차 이제 재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라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양홀딩스는 작년 11월에 그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등 그 삼양그룹이 그 세계 회사로 문적 분할을 하면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무역과 그 임대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삼양그룹의 그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달에 그 자회사 휴비스가 그 상장 예정에 좀 있는데요. 이러한 좀 자회사 휴비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자회사 가치가 좀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자회사 가치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좀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자회사 그 휴비스의 그 턴어라운드와 그 상장 기대감과 또한 이러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어느 정도 좀 횡보 장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삼양홀딩스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좀 관심을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포트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보고요. 이 시각 특징주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상승한 1841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중 상승폭을 키워 1853포인트라는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3포인트 상승한 1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631억 원, 외국인은 67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58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524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 유지하고 있고요. 4.65포인트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71억 원, 기관은 1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원 하락한 1,158원에서 장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의 단기 급등에 따라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원 50전 내린 1,157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8% 상승한 103만 원에, 현대차는 1.8% 상승한 22만 5,500원에, LG화학은 2%대 강세 보이며 3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대 강세 보이며 27만 9천원에, 삼성생명은 1.12% 상승한 8만 1,4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약 2%대 강세 보이며 1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1.12% 상승한 36,150원에, LG전자는 2% 상승한 75,500원에, LG는 3%대 강세 보이며 6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64% 상승한 12만 8,5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약 2%대 강세 보이며 15만 2,900원에,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9,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약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4,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1.68% 상승한 21,150원에, SK브로드밴드는 1%대 강세 보이며 3,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3,200원에, 젠백스와 OCI 머티리얼즈 역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38,500원과 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약주인데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제약주들이 연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성제약과 신일제약 모두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1,955원과 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특히 쌍용차는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와의 시너지 효과와 인도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에 3일째 상한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58% 상승했고요.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6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헬스케어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8% 강세 보이며 4,550원에, 인성정보는 3.7% 상승한 2,345원에, 뷰업스는 4.5% 상승한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BS주입니다. 이로 오는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인데요. 2,9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트론은 3%대 강세 보이며 14,950원에, 핑크웨어는 2% 강세 보이며 1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으로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초반 급등했던 증시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주가가 어제 또 하락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다시 연속 하락이 나왔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뻔 했었는데, 반등 포인트를 다시 잡아주는 바람에 상황은 상당히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업종 간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반등을 하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역시 어제 정치권 관련 테마 종목들이 급락 이후에 그 종목들의 반등이 좀 두드러질 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아직까지 오전이기 때문에 오후에 또 상황이 바뀐다면 얘기는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집중화된 전략을 써서 종목들이 강한 종목만 상승을 하는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관계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가 매수를 놓으시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해서 기존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볼 텐데요. 최병곤 위원님 종목들 보면 최근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 위주로 가득 담겨 있는 상태고요. 오늘 한 종목을 추가로 더 사신다고요. 종목 AS 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역시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추세가 강한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일벨트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흔히 이제 그 정치권 관련 테마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안 맞추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 관련 내용이 많이 뜨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상당히 원래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이죠. 그래서 재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도 상당히 증가가 많이 나왔고요. 또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 많이 상승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700억 정도의 수준인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 실적을 감안한다라면은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에서 3천억대까지도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주가도 충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8,230원 어제 종가 정도에서 접근을 했고요. 오늘도 8,350원 정도라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실 상태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종목들도 어제 상당히 변화가 많았었죠. 조화제약이 어제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좀 눌림목을 거치고 있는 상태고 한글과 컴퓨터도 여전히 14,000원권 위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로 수익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승이 컸었는데요. 어제 대략적으로 6%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장 약한 것과 별개로 지금 진행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오늘은 쉬고 있지만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될 듯해요. 그 다음에 SK컴즈도 지금 최근에 SNS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제도 강세를 띄었었고 오늘도 다시 또 밀렸지만 다시 강세를 띄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은 출렁임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추가 수익을 노리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곤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수익률이 화면 통해서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자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10% 이상 수익 내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15% 가까운 수익, 또 조화제약이 어제장에서 많이 오르면서 30% 가까이 수익을 내줬고요. SK컴즈는 오늘 3% 더 오르면서 1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산 동일벨트 역시 같은 움직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예,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저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일단은 뭐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형주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장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 계약수를 좀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 옵션 쪽에서도 일단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받치는 흐름을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투신 쪽에서 일단 매수폭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빠르면 한 11시 반 이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아까보다도 매도폭을 조금 더 늘려간 부분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오후 시장 가서 개선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수급이 안 좋아질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물론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지금 해결이 잘 되면 호재로서 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그 악재가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반응할 경우에는 일단은 큰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는 조금 더 자제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갭 상승해서 시장이 오르는 경우에는 일단은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가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때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실 분들은 종가 가서 시장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경우에는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가상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1800에 대한 지지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월 달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됐는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악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매수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매도세도 그렇게 없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세력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1800 부근에서 쌍바닥을 지금 형성을 했고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밑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1800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IT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LCD 패널 값이 여기서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우려를 보냈던 그런 세력들이 일단은 매수에 좀 가담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도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이 글로벌 MS 1위를 좀 기록을 했지만은 앞으로의 지금 D램이라든지 LCD 쪽에서 지금 상품값의 상승이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IT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존부터 유입이 됐었지만은 기관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최근에 매수 유입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 추세선을 좀 깨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일단은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 IT와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수가 빠지고 나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지준율이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화학이겠죠. 그렇다면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반기 동안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지금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건설사들이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석유화학 플랜트에
석탄화폐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학업체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정도까지만 화학업종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 전략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전략 짜주십시오. 네, 뭐 오늘 시장만 본다면 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게 있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에서 그 외국인 수급을 빼놓고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박스권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일단 뭐 1810포인트에서 조금 뭐 1875포인트 정도 사이에서는 조금 박스권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그런 시장 국면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트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면 이후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이 됐을 때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 좀 상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난 8월달과 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조금 좁은 2150포인트 정도에서 좀 박스권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뭐 신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 마찬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조금 벗어났을 때는 방향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도 한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식만 빼놓고는 지금 현재 선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옵션 동향도 그렇고 위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위쪽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개인들의 콜옵션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조금은 그 하루 정도는 앞서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그 개인들의 콜옵션 동향을 또 같이 한번 본다면은 어제 개인들이 콜옵션 60억 가까이 그 매수를 했다가 장 후반 쪽에서는 거의 50억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장중에 그 개인들의 콜옵션 동향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이렇게 콜옵션을 줄이고 나니까 다음날 이렇게 반대의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개인들의 옵션 동향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그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생 쪽으로 어쨌든 뭐 선물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고 있고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는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호전된 어떤 그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수급이 여행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수급 구조가 유지가 장 후반까지는 제가 보기엔 별 무리 없이 유지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850포인트 전에 어떤 시장의 마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전략을 세우시고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베이시스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오늘 뭐 별로 대응 전략 짜줄 게 없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네. 사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뭐 지속해서 주식을 갖고 가야 하는 분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할까요? 일단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시총 이건 제 의견이긴 하지만은 일단 시총에서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지금 현재 뭐 반등하고 있는 업종이 건설 그리고 조선업종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로 그 코스피 내에서 어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개선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가 크게 움직인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때 시가 대형주와 조금 연동시켜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뭐 시장에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큰 변수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처럼 그렇게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700포인트와 1750포인트를 제가 보기엔 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대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였냐면 자, 지금 현재 여기 자리가 보이시죠? 2009년 2009년 8월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9년 8월달부터 2010년 초반까지 이렇게 이때 당시에 펀드 화매 물량이 펀드 화매 물량이 20조 가까이 20조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조 가까이 그 물량을 이겨내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겨내면서 올려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만큼 그 물량을 이겨내면서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17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를 깨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 앵커님께서 저가 매수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본다면 1800포인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1800포인트 이하권에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어떤 중장기 어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그리고 언급을 하셨듯이 저가 매수도 그리고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요 종목들은 빠른 상승이 이루어지긴 힘들다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에 관한 부분들은 유효하다고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도 출발이 됐거든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어제 강하게 올라왔었죠. 2.89% 정도 급등을 줬었는데요. 이유가 뭐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오늘장 출발은 어떤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약세로 전환되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2.89%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0.39% 상승한 2234.5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저바오 중국 총리가 시장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춘절 이전에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세가 유입되면서 전일 상승장으로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본토지수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금융산업회의에서 정책 변화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경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지금 관리 감독 당국과 지도층은 금융 분야와 금융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큰 개혁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큰 폭의 통화 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저바오 총리가 중국 증시의 시장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증시 안정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새로운 소비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구 한신 제도의 완료 이후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은행들은 지난해 대출 규모 목표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듯 증시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춘절 이전까지는 좀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끌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관망심 속에서 소폭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었지만 그 힘이 계속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희진 팀장께서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주셨었는데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한국콜마, 현대차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써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일단 좀 소형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는 매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만 고른다면 일단은 소형주에 대한 매매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좀 아시는 부분이죠. 이제 보톡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형 제품,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해서 일단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그러니까 남미 부분,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안정적인 매출치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 주목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고마진이겠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고마진의 지금 상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이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매물이라는 것은 한 번에 돌파되는 것보다는 서서히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가 돼야 나중에 상승할 때 좀 크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일단은 좀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보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린다면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 시그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일단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일단은 조정 시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의 증가,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마다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좀 나오는데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좀 연출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매수세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 이하권에서는 오늘 좀 충분히 좀 잡아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481선이 돌파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만 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좀 기간을 보시고 매수하신다라면은 26,000원 이하권 매수 3만 원까지의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보자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손절가는 확실하게 좀 나와 있겠죠. 21선 24,5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 상황으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관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과 시세를 같이 이끈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관심을 가져볼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의 오늘장 관심 종목은 메디톡스였고요. 정태근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삼령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하자면은 그 전자 제품용 알루미늄 그 콘덴서를 그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TV 부품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V 부품 그 속에서 전해 콘덴서 시장에서 한 40%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 LED TV에 대한 어떤 그 재고 조정에 인해서 조금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4분기에 좀 일시적일 것이란 그런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주가 흐름도 현재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제가 갖고 온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다 오늘 그 아침쪽에 다 진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매수 진입이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일단은 그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전략을 그럼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좀 생각했던 목표가가 1,300원인데 이 자리를 그 진입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그 241선의 어떤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른 종목에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트라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아트라스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아트라스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여준 삼성전자 상당히 비슷한데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트라스와 마찬가지로 241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가 단기적으로 그 저항권이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그 전략을 다시 세워서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덧붙여 본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 개인 화면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 갈색선이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개인들의 수급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부터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전략을 새로 세워서 241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제가 조금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주 두 종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대안주를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호텔신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계속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좀 지속이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K맥이라는 종목도 일단 대안주로서 한번 잠시만요. 그 대안주로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께서 1월 2일에 주셨던 제닉은 장중 목표가 달성이 됐던 종목인데요. 어렵게 골라오셨는데 오늘 장중에 벌써 또 목표가가 나와서 오늘은 대안주로 두 종목 호텔신라와 K맥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쪽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도 열려 있거든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